바르셀로나의 햇살이 따뜻한 어느 가을 오후, 한 음악교사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버릴 단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만나게 됩니다. 루카스 마르티네즈, 35세. 15년간 지역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쳐온 평범한 교사였습니다. 클래식과 전통 스페인 음악에만 관심이 있던 그에게 K-팝이나 애니메이션은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죠. 하지만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와 운명적인 만남을 가진 한 스페인 남성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카스 마르티네즈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사실 평생 클래식 음악만 듣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한국 문화에 이렇게 빠지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다음 주 음악 수업 준비를 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와서 저녁을 간단히 해결한 후 넷플릭스를 켜고 있었죠. 사실 그날 하루도 학생들이 계속 선생님, 요즘 K-팝 모르시면 구식이에요. 캐대원 진짜 재밌어요. 라고 말하고 다녔거든요. 캐대원이 뭔지도 몰랐지만 학생들이 워낙 추천하니까 한번 보기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검색해봤어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제목을 보고 처음에는 정말 황당했어요. 아이돌이 악령을 퇴치한다고? 이게 대체 무슨 설정인가 싶어서 피식 웃었죠. 하지만 막상 틀어보니까 생각보다 음악이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오프닝 테마곡부터가 제 귀를 사로잡았어요. 일렉트로닉 사운드와 전통적인 선율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돌 캐릭터들이 부르는 노래에 진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건 애니메이션 속에서 나오는 한국 음식들이었어요. 주인공들이 데몬 헌팅을 마치고 포장마차에서 순대를 먹는 장면, 연습실에서 김밥을 나눠 먹으며 우정을 다지는 모습, 신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는 장면들이 이상하게 마음을 끌어당겼어요. 스페인에서는 본 적도 없는 음식들인데도 왜 이렇게 따뜻하고 정겨워 보이는 걸까요? 마지막에 주인공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거대한 데몬과 싸우는 장면에서는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배경으로 나오는 서울의 야경, 네온사인들, 그리고 그 속에서 울려 퍼지는 K-팝 음악들. 모든 게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어요. 다음날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캐대원 봤어요. 라고 말했더니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 드디어 문화인이 되셨네요. 라고 놀리기도 했지만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한 편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그날 밤부터 저는 유튜브에서 한국 음악을 찾아 듣기 시작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캐대원을 본 이후로 제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유튜브에서 한국 음악을 찾아 듣는 거였거든요. BTS부터 시작해서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에스파까지. 처음에는 어떤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도 구분을 못했지만 점점 각 그룹의 특색과 매력을 알게 되면서 정말 신세계가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신기했던 건 한국 음악의 다양성이었어요. 제가 15년간 가르쳐온 클래식 음악과는 완전히 다른 장르지만 음악적 완성도가 정말 높더라고요. 화성 구조도 복잡하고 멜로디도 아름답고 무엇보다 퍼포먼스와 비주얼이 음악과 완벽하게 어우러져서 하나의 종합 예술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음악교사로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접하게 된 건 정말 큰 행운이었죠. 그런데 음악만큼이나 제 관심을 끈 건 바로 한국 음식이었어요. 캐대원에서 봤던 그 따뜻한 음식들을 직접 먹어보고 싶어서 바르셀로나에 있는 아시아마트를 찾아다녔거든요. 처음 신라면을 사왔을 때는 정말 설레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끓여 먹어봤는데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스페인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맛의 세계였죠. 그 다음 주부터는 아예 점심시간마다 아시아마트에 들러서 김밥 재료들을 사왔어요. 단무지, 시금치, 당근, 계란 등등. 처음에는 김으로 밥을 말아 먹는다는 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동료 교사들에게도 나눠주면서 이게 한국의 김밥이야 라고 자랑했어요. 마르타 선생님은 루카스, 너 요즘 한국 음식만 먹고 사는 것 같아 라고 웃으면서도 맛있다고 해주셨죠. 학생들 반응이 정말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K-팝을 안다고 라는 반응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저를 캐대원 덕후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음악 수업 시간에 가끔 K-팝 곡들의 음악적 구조를 분석해주면 학생들이 정말 신기해하더라고요. 선생님, 이 화음 진짜 아름다워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음악에 국경이 없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어느 날은 학생 몇 명이 점심시간에 제게 와서 한국어 인사말을 가르쳐주겠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을 배웠는데 처음에는 발음이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웃으면서 계속 교정해주니까 점점 재미있어지더라고요. 집에 가서도 거울을 보면서 한국어 발음 연습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료 교사인 안토니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루카스, 요즘 너 정말 행복해 보여.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져.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제 일상이 훨씬 풍성해졌고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즐거움을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 먹어본 김밥 한 줄이 이렇게 따뜻한 기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작은 한 입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준 셈이죠. 여름 방학이 다가오면서 저는 정말 큰 결심을 하나 했어요. 바로 한국에 직접 가보자는 거였죠. 몇 달 동안 유튜브와 드라마, 음식으로만 만나왔던 한국을 실제로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가족들은 처음에 좀 놀랐어요. 평생 스페인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도만 여행했던 제가 갑자기 아시아로 가겠다고 하니까요. 어머니는 루카스, 너 정말 괜찮은 거야? 갑자기 이상한 음식만 먹고 이상한 음악만 듣더니 라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6월 말 드디어 바르셀로나에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어요. 14시간이라는 긴 비행이었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기내에서 한국어 회화책을 읽으면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같은 표현들을 계속 연습했거든요. 승무원분이 한국분이셨는데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니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한국 여행이 처음이세요? 라고 물어보셔서 네, K-팝과 한국 문화를 정말 사랑하게 되었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추천 장소들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감동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공항부터가 완전히 다른 세계였거든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 곳곳에서 들려오는 한국어, 그리고 면세점에서 흘러나오는 K-팝 음악까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과 고층 빌딩들이 캐대원에서 봤던 배경과 똑같더라고요. 와, 내가 정말 여기 있구나 라는 감격이 몰려왔어요. 첫날은 명동에 숙소를 잡았는데 짐을 풀자마자 바로 거리로 나갔어요. 명동 거리의 활기찬 분위기,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K-팝 음악, 정말 모든 게 신기했어요. 화장품 가게에서 아이돌 포스터들을 보니까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룹들이더라고요. 직원분이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셔서 스페인에서 왔고 K-팝을 정말 좋아해요 라고 말했더니 정말 반가워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추천해 주셨어요. 둘째 날에는 북촌 한옥마을에 갔어요. 전통 한옥들 사이로 걸어가면서 정말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캐대원에서 봤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서울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감동이 배가 되더라고요. 한복 체험도 해봤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스페인 사람이 한복을 입고 있다니. 사진을 찍어서 가족들에게 보냈더니 모두 깜짝 놀라면서도 잘 어울린다고 해주었어요. 그리고 셋째 날 저녁 남산타워에 올라갔을 때의 그 순간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해가 지면서 서울 전체가 점점 불빛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거든요. 한강을 따라 반짝이는 불빛들, 멀리 보이는 롯데타워,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까지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 같았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이 도시에 제가 실제로 서 있다는 게. 넷째 날에는 용산구 쪽으로 가서 길거리 음식을 먹어봤어요. 포장마차에서 순대와 어묵을 먹는데 캐대원에서 봤던 바로 그 장면이었거든요. 순대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쫄깃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정말 독특했어요. 어묵 국물은 따뜻하고 깊은 맛이 나서 마음까지 따뜻해지더라고요.
포장마차 아저씨가 외국인이 순대를 이렇게 잘 먹네 라고 웃으시면서 더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한강공원을 지나갔는데 밤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치킨과 맥주를 먹으면서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도시가 좋아졌어요. 서울의 공기, 그 소리, 그 냄새, 모든 것이 노래처럼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국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 마음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5째 날 홍대에 갔을 때 제 여행의 가장 특별한 순간이 시작되었어요. 홍대 거리를 걸어가는데 곳곳에서 버스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기타 치는 청년, 댄스 추는 그룹, 노래하는 여학생들, 모두 정말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한 카페 앞에 피아노가 하나 놓여 있는데 아무도 치지 않고 있더라고요. 자유롭게 연주해보세요 라는 팻말을 보고 정말 용기를 내서 앉아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클래식 곡을 쳤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서 캐대원 OST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골든을 쳐봤어요. 물론 원곡과는 다르게 피아노 버전으로 편곡해서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듣고만 있던 사람들이 점점 더 가까이 와서 듣기 시작하고 곡을 아는 사람들은 같이 흥얼거리더라고요. 한 곡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한국어로 브라보 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고 한 곡 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제가 좋아하는 BTS의 스프링데이를 피아노로 편곡해서 연주해봤어요. 이 곡은 정말 아름다운 선율이라서 피아노로 쳐도 감동적이거든요. 연주하는 동안 제 눈앞에 한강의 야경이 떠올랐고 그동안 한국에서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손끝으로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연주가 끝나고 나니까 한 여학생이 다가와서 한국어로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다행히 간단한 회화는 할 수 있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이름이 지영이라는 학생이었는데 음악을 전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봐서 스페인에서 왔고 K-팝과 한국 문화를 정말 사랑해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지영이가 친구들을 불러왔는데 모두 음악을 좋아하는 대학생들이었어요. 민수, 소영, 태호, 모두 정말 따뜻하고 친절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근처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스페인에서 음악교사라고 하니까 정말 신기해하더라고요. 스페인 음악도 정말 좋아해요 라고 말하는 지영이를 보면서 음악이 정말 세계 공통 언어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지영이가 제 연주 영상을 SNS에 올렸는데 스페인에서 온 선생님이 홍대에서 캐대원 OST를 연주했어요 라는 글과 함께였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면서 작은 화제가 되었더라고요. 댓글에는 진짜 감동적이에요. 한국을 사랑해주셔서 고마워요. 언제 또 연주해주세요. 같은 따뜻한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그 다음날부터 지영이와 친구들이 제게 서울 곳곳을 안내해 주었어요. 이태원에서 스페인 음식도 함께 먹고 강남에서 노래방도 가고 한강공원에서 치킨도 시켜 먹으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정말 서울 시민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마지막 날 밤에 다시 홍대에서 작은 공연을 준비했어요. 지영이가 기타를, 민수가 베이스를, 제가 피아노를 맡아서 캐대원 OST 메들리를 연주했거든요. 소영이와 태호는 관중들과 함께 호응해 주었고요. 그날 밤 홍대 거리에 울려 퍼진 우리의 음악을 듣고 있노라니까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곳에서 저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음악이라는 공통 언어로 국경과 언어의 벽을 넘어서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지영이가 선생님, 꼭 다시 한국에 오세요. 우리는 영원한 친구예요 라고 말해주었는데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스페인으로 돌아온 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한국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온라인 강의도 듣고 한국어 교재도 사서 매일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한글부터 익히는 게 정말 어려웠지만 한국 친구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늘어갔어요. 지영이가 보내주는 일상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한국어 공부의 재미를 느꼈죠. 학교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기존 음악 수업에 K-팝 곡들을 분석하는 시간을 추가했거든요. 학생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스프링데이의 화성 진행을 분석하면서 이 부분에서 왜 마이너 코드를 사용했을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정말 진지하게 토론하더라고요. K-팝을 통해 음악 이론을 가르치니까 학생들의 참여도가 훨씬 높아졌어요. 어느 날은 학생 중 한 명이 선생님, 저희도 K-팝 노래를 불러보고 싶어요 라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학교 합창부와 함께 K-팝 한 곡을 한국어로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발음 지도부터 시작해서 화음 파트까지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아이들이 한국어 가사를 외우면서 선생님, 이 가사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6월에 있었던 학교 축제에서 드디어 그 곡을 공연했어요. 무대 위에서 제가 피아노 반주를, 학생들이 합창을 맡았는데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올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교장 선생님이 직접 와서 루카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본 건 오랜만이에요 라고 칭찬해 주셨거든요. 그날 밤 지영이에게 공연 영상을 보냈더니 한국 친구들이 모두 감동했다고 하면서 스페인 학생들이 한국어로 노래하는 게 정말 신기하고 고마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었어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학생들에게도 전해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요즘은 학교에서 제가 새로운 별명을 얻었어요. 한국 문화 전도사라고 불리고 있는데 사실 그게 싫지 않아요. 다른 선생님들도 가끔 루카스, 한국 드라마 추천 좀 해줘. 한국 음식 어디서 살 수 있어? 같은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제가 한국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뿌듯해요. 지난달에는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교육부에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했는데 선발되어서 내년 여름에 스페인 학생들과 함께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2주간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인데 학생 15명과 함께 서울과 부산을 여행하면서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학생들에게 전했을 때 교실이 정말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 진짜요? 우리가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어요? BTS 만날 수 있을까요? 한복도 입어볼 수 있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그 설렘과 기대감을 학생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영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친구들과 함께 우리를 안내해 주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스페인 학생들이 한국에 온다니 정말 기대돼요. 우리가 가장 재미있는 곳들을 다 보여드릴게요라는 메시지를 받고 정말 감동했어요. 1년 전에 혼자 갔던 그 한국에 이제는 제 소중한 학생들과 함께 갈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요즘 저는 학생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준비하면서 정말 행복해요. 한국어 기초 회화 수업도 하고 한국 문화와 예절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학생들이 젓가락 사용법을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 1년 전에 제 모습이 떠올라서 웃음이 나와요. 어제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루카스, 네가 한국 문화를 접한 후로 정말 많이 변했구나. 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행복해 보여.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1년 반 전만 해도 그냥 평범한 일상을 반복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배움과 설렘으로 가득하거든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K-팝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출근길에 한국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새로운 표현들을 익히고 점심시간에는 학생들과 함께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죠. 저녁에는 지영이와 한국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해요. 이 모든 게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멜로디이자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캐데헌이라는 애니메이션 한 편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지금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학생들과 함께 한국과 스페인을 잇는 문화의 다리 역할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서 스페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하는 국제음악 페스티벌을 열어보고 싶다는 꿈도 생겼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거든요. K-팝 데몬 헌터스, 그 작은 애니메이션 한 편이 바꿔놓은 제 인생.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인생을 바꿀 만한 특별한 만남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